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인데요. 저항 3ohm과 리액턴스 4ohm이 직렬로 된 회로에다가 전압을 가합니다. 자, 최대값이 141.4네요. 기본파. 3구조파는 42.4에 3ohm가 그리고 이러한 직렬 회로라 그랬죠. 그럼 기본파 임피던스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유도 리액턴스니까 3 플러스 J의 4가 되겠네요. 3구조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3배 되죠. 43 J의 12가 되겠죠.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기본파에 대한 전류부터 계산하면 되겠나요? 기본파 임피던스 분의 기본파 전압하면 되겠네요. 즉 3 플러스 J의 4분의 141.4가 최대값이죠. 그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141.4를 루트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걔는 100이죠. 100. 실효값이 100이에요. 이게 141.4 나누기 루트 2 하면 100 나와요. 이거는 42.4 나누기 루트 2 하면 30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값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수치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값들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얘가 5잖아요. 그러니까 20A가 되죠. 그 다음에 3구조파는 Z3분의 V3니까 V3는 30이고 이건 3 플러스 J의 12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 안 돼요? 얘는 계산해 보니까 2.4A 정도 나와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3구조파만 돼도 C가 되면, L이 되면 전류가 훅 줄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실효값을 구해봐야 20 기본파에 대한 값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출제를 하는지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1357 이렇게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굉장히 안 어려워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꼭 만들려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요. 3구조파니까 3배 하니까 2, 3은 6이잖아요. 그러면 6, 8, 10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뭐 2 안 주고 3 주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6, 8, 10으로 딱 떨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110이 100이 딱 되게 100이 딱 되게 30이 딱 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계산하니까 22.4 나왔다면 아니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인데 그 20보다 작아지는 값들이 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2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출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야 답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특별히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니까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20만 구했어도 20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는 개념. 이런 것만 알면 물론 이제 C가 되면 또 틀려지겠죠. 그런 개념만 알면 답들이 보여요. 그냥 보여요. 풀지 않아도 암산으로도 해도 답이 보여요. 그런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할 때 그냥 외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면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재미도 솔솔하게 있어요. 기본 룰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기본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 기본을 벗어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외우려고 하면 기본도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전압이 주어졌어요. 전류가 주어졌어요. 위상차는 이만큼이죠. 비교해보면 위상차는 이만큼이죠. 여기가 오타가 계속 있네요. 이고조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전력을 구하라. 유효 전력은 쉬워요. 얘끼리 구하면 돼요. 얘끼리 구하면 돼요. 얘끼리 구하면 돼요. 같은 주파수끼리만 구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얘와 얘를 구하면 전력이 존재할까요? 얘와 얘를 구하면 전력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주파수가 다르면 전력은 없어요. 주파수가 다르면 전력은 없다. 주파수가 같은 항끼리만 전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당연히 직류분은 전력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파수와 같은 정현항의 곱, 이거 존재해요. 근데 주파수가 다른 이 정현항은 0이에요. 계산해보면. 일정 항의 정현파도 이것도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와 얘가 전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구해보면, 그래서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직류분 기본파끼리 이고조파끼리 전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끼리끼리요. 기본파끼리, 이고조파끼리, 삼고조파끼리. 얘도 마찬가지요. I자승 R이니까 그냥 시료값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시료값. 시료값 구해서 집어넣는데 얘도 전개해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지들끼리끼리 합이에요. 제곱으로 날려버려 보세요. 제곱, 이거 루트 날려보세요. 그럼 I자승 R, I자승 R, I자승 R 이런 식이죠. 결론은 날려보면 I1의 자승이 R 더하기 I2의 자승이 R 더하기 I3의 자승이 R 더하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무효전력은 사인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요거 사인으로만 바꿔주면 무효전력이고요. X로만 바꿔주면 무효전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R 대신에 뭐예요? X로만 집어넣으면 무효전력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주파수가 같은 성분끼리 전력을 구한다. 그런데 한 가지, 피상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피상전력은 시료값 곱하기 시료값 하면 제일 쉽죠. 끼리끼리 구해도 되지만 그냥 시료값 이렇게 구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걔가 피상전력이다. 자, 볼트 암페어 구했어요. 그러면 역류를 구하라 그러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하면 돼요. 얘는 시료값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이래요. 자, 출제자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가급적 주려고 해요. 얘는 임피던스가 10이죠. 왜? 8 플러스 J의 6이니까. 출제자는 여러분한테 가급적이면 힌트를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해요. 자, 전압이 있어요. 얘는 기본파고요. 전압이 있어요. 얘는 3고조파네요. 소비 전력을 구하래요. 그럼 기본파 전력, 3고조파 전력 하면 되죠. 자, 기본파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전력 P는 R 8제곱, 6제곱, V제곱, R 이거죠. 이거잖아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전류를 구했죠? 전류를 구했죠? 그래서 I자승 R 해도 돼요. 자, 이 기본파 전류 구하는 거 우리 알죠? 3고조파 전류 구하는 거 알잖아요.
시료값 구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굳이 또 뭐 다른 방법을 하면 20의 자승에 5.08의 자승에 루트 씌워주면 이게 시료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력은 어떻게 해요? 이거의 자승에 R. R이 얼마야? 8이잖아요. 8. 이래도 돼요. 이래 해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또 이렇게 하고 이거 기본파잖아요. 3고조파는 어떻게 돼요? 3고조파. 8의 자승에 3고조파니까 제곱에 100의 제곱에 8인데 3고조파니까 어떻게 돼요? 3배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래도 이 값이 얼마예요? 3406. 얘도 3406. 이게 I 자승할 따로따로 구해도 3406. 별거 아니죠. 그냥 주파수가 나눠져 있으면 그것끼리 구해서 합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중요한 게 있느냐라고 하면 얘가 뭐죠? 얘는 또 뭐고요? 얘는 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식이 무슨 식인지 이 하나를 보고 이해를 못한다면, 이 식이 무슨 식인지 하나를 보고 이해를 못한다면, 또한 이런 식이 무슨 식인지 하나를 보고 이해를 못한다면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저 식이 처음 보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게 기본 교류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기본 교류 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회로를 이해하고 전력을 구하고 했던 것들이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인데, 그때 이러한 식들을 이용해서 다 구했던 건데, 단지 지금은 주파수가 달라지니까 그것끼리끼리 구해서 더해준 것 뿐인데, 그런데 이 식이 무슨 식인지를 모른다면 앞에서 배웠던 것을 다 잊어먹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회로 이론은 중간에 딱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한다라고 하면 앞에 것이 없으면 힘들게 돼 있어요. 자,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뭔가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면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것을 흉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느낌을 필기하는 거예요. 노트 필기는 바로 느낌을 필기하는 것이지 여기 적어지는 것을 다시 적는 게 노트 필기가 아닌 거예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이러한 예제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력을 계산하는 건데 잘못된 거 찾으래요. 얘는 피상전력이네요. 얘는 역률 맞고요. 얘는 코사인이 붙었는데 무효전력이라 그랬네요. 얘는 코사인이 붙었는데 유효전력이라 그랬네요. 틀린 건 뭘까요? 개념만 보세요. 개념만. 단위만 봐도 알잖아요. 틀린 거 4번이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이거는 비정연파 몰라도 이 답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역률을 곱했는데 그게 무효전력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우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요. 와, 뭐 한글이 없네. 다 영어네. 여기 막 꺾어진 것도 있고 뭐 이거 뭐 이게 뭐 이상해 막 더하고 뭐 아유 참 어렵네. 이거는 눈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면 한글이 없네가 아니라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오류가 그 안에는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라 그러면 잘못된 것은 거의 오류를 찾는 거예요. 오류. 그 오류를 찾을 줄 알면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거의 다 풀려요. 그걸로 안 풀리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를 출제했던 내용이 있었다. 지금은 내 배운 걸로 안 풀린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거든요. 난이도가 상. 난이도가 상급으로 나오는 문제는 20%예요. 20%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나머지 난이도가 하, 중. 하가 40%거든요. 중이 40%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만 제대로 해도 40점이고 과락은 면해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도 찍어도 맞는 그런 문제가 40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만 조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40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80점만 맞아도 20점이 남는다는 거죠. 그 공부의 포커스를 상 20%에 맞추는 게 아니라 중하 80%에 맞추는 게 현명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기본만 하시라는 거예요. 기본. 이것도 기본만 하시면 답이 나와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 할 수가 있어요. 뭘 구하라 그랬느냐? 전력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죠? 주파수가 같은 거야. 최대값이 100이니까 실효값은 어떻게 해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요거의 전력 구하면 돼요. 얘는 20이죠? 위상차 몇 도예요? 오메가 t 30도죠.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 구하고 다음 요거 구하면 돼요. 50인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하세요. 그냥 뭐 어려워요. 요거는 10이죠. 10. 위상차 몇 도죠? 30도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는 60도죠. 이거예요. 요거 구하세요. 요건데 얘는 20이고 5잖아요. 그럼 얘는 20에 5에 코사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45도거든요. 얘는 코사인이에요. 얘는 사인이고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5 사인에 5 오메가 t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위상차는 몇 도야? 45도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거든요. 출제하는 사람은 야, 너 그거 놓쳐도 설마 너 요거 집어넣겠지? 그래도 답이 맞아요. 출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을 가급적이면 배려하면서 출제를 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몰라요. 분명히 문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 구하고 3개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3번 구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역률 구해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힘들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왜? 피상전력 구하면 되잖아요. 실효값 해서 피상전력 구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문제는 뒤로 좀 나중에 푸는 거예요. 먼저 푸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풀고 시간 여유 있을 때 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개념 문제죠. 핵심 관련도 문제. 자, 여기 보면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죠. 뭘까요? 뭘로 푼다고 그랬어요? 풀의 급수를 전개했다라고 했어요. 적당치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반파대칭이에요. 반파대칭이에요. 직류분 없다. 직류분 없다. 자, 반파대칭의 경우에는 얘가 홀수항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몰라요. 우함수의 경우에는 우함수는 얘는 뭐예요? 코사인 함수예요. 기함수의 경우에 얘는 뭐예요? 사인 함수예요. 자, 코사인 함수는 사인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반주기마다 적분해서 2배한다. 이거 구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대칭파의 경우에는 직류분이 없다. 대칭파의 경우는 직류분이 없다. 반파대칭이죠. 이게 반파대칭은 얘는 뭐죠?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게 반파대칭이고요. 직류분이 없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반파대칭이에요. 여기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반파대칭이 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건 반파대칭이 될 수가 없네요. Y축 대칭이 되는데 반파대칭이 될 수가 없죠. 이런 파형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이런 파형은 없어요. 코사인, 이건 코사인인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코사인으로 반파대칭을 만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근데 이거 하고요. 이것도 반파대칭은 아니죠. 이거 코사인이에요. 근데 이런 파형은 코사인인데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얘는 코사인인데 반파대칭인데 반파대칭까지 되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파대칭의 경우에는 얘는 당연히 반파대칭 직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가 돼요. 잘 모르지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반파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코사인하고 플러스 직류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파대칭의 경우에는 동일한 파형의 부호가 반복되나 부호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이거는 보세요.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반파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되겠죠. 반파대칭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반파대칭 맞죠? 반파대칭이죠.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되죠. 얘는 이제 정현에다가 반파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자꾸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주기마다 부호 변화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파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풀이의 급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 거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현항의 반파대칭이니까 정현항의 반파니까 사인에 뭐만 존재해요? 홀수가 존재하는 거죠. 사인항에 홀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홀수를 우리는 무슨 말로 해요? 기수라고 그래요. 기수. 잘못된 거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홀수항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직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반파대칭파 맞아요. 기함수파 맞아요. 기수차, 홀수차 정현항의 개수는 0이 아니에요. 존재하니까 0이다라고 하는 틀렸죠. 0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런 거.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죠. 자, 실제로 이제 풀이의 급수 전개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풀이의 급수 전개 문제예요. 다음 파형을 얘를 풀이의 급수 전개하래요. 자, 여러분들 전개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연장해 보니까 정현대칭이면서 반파는 아니다는 거죠. 정현대칭은 맞고 반파대칭은 아닌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결론은 뭐가 돼요? 사인의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고 직류는 없어요. 이게 이제 키 포인트예요. 보세요. 자, 홀수, 짝수 다 있죠. 얘는 뭐야? 홀수, 짝수 다 있죠. 얘는 뭐야? 홀수죠. 답 아니에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답인데 부호 변화를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적으로 부호 변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죠. 이거는 플러스죠. 답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간단해요. 그렇게 풀이의 급수 전개를 안 하고도 우리는 그 파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주관식처럼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객관식에 맞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정현대칭이고요. 정현대칭이고 반파대칭이에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죠. 당연히 반파는 반죽 이동해서 대칭이 될 거고 여기 원점에 의해서도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옳은 것 했잖아요. 우함수파를 포함한다? 정현인데 우함수파 아니죠. 우수파군요. 우수파, 짝수파만 포함한다? 반파대칭이니까 짝수파를 포함할 수 없죠. 기수파만 포함한다? 맞죠. 반파네요. 이게 맞고요. 모두 포함한다? 아니잖아요. 풀의 급수 전개할 수 없다? 아니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인 거죠. 자, 기함수나 우함수나 즉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반파가 아니면 홀수도 존재하고 짝수도 존재해요. 홀수 플러스 짝수 모두 존재해요. 반파 아니면 반파일 때만 홀수만 존재해요. 그걸 잘 기억해요. 반파일 때만 홀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반파니까 뭐만 존재해요? 홀수, 기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파만 포함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 문제 보세요. 반파 정현 대칭인 경우에 옳은 것은 반파잖아요. 정현이잖아요. 그러면 사인의 뭐만 있어요? 반파니까 홀수, 자, 기수, 자. 그러니까 짝수 있는 거 답 아니라는 거죠. 짝수 있는 거 답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벌써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사인이잖아요. 그럼 코사인 답 아니죠. 코사인 떨어져 나갔잖아요. 답은 몇 번이요? 간단하죠. 개념 정리. 풀의 급수 전개할 필요가 없다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전개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바로바로 답을 찾으면 되죠. 얘는 당연히 정현대칭이죠. 사인 모양이니까 정현대칭이고 또 반파대칭 만족하나요? 반파대칭이죠. 그 만족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반파대칭으로 홀수판만 포함한다. 반파대칭으로 정현대칭이죠. 홀수판만 포함한다. 이게 바로 답이네요. 이게.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직류분을 구하라. 직류분은 뭐예요? 평균값이라는 거죠. 직류니까 평균값이죠. 얘는 뭐죠? 정현 반파죠. 정현 반파의 평균값은 얼마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회로 이론 첫 번째 배울 때 시력값 구하고 평균값 구하고 하고 기억나시죠? 그 평균값. 정현 반파 평균값은 파이분의 최대값이죠.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풀이의 급수 전개하래요. 파형을 보세요. 얘 계속 나오잖아요. 정현 반파예요. 그러면 사인의 홀수죠. 자, 사인이니까 b는 전부 존재해요, 안 해요? b는 존재하지 않죠. b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홀수잖아요. 짝수 있으면 안 되죠. 짝수 있으면 안 되죠. 답은 1번이죠. 간단해요. 정리됩니까? 얼마나 쉬워요. 다음 거 볼까요? 자, 풀의 급수 전개하래요. 얘도 정현 반파죠. 원점 대칭에 반죽 이동하면 X축 대칭이다. 그러면 반파니까 역시 홀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짝수니까 틀렸고
얘도 짝수니까 틀렸죠. 둘 중 하나네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어느 게 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게 기본파, 고조파에 대한 기본식이죠. 스타일을 보세요. 스타일. 이거거든요. 사인 뭐 이렇게 두 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3고조파가 되면 크기는 3분의 1이 돼요. 5고조파가 되면 크기는 5분의 1이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2고조파가 되면 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구형 반파. 파형이 구형 반파예요. 반파 대칭이 아니라 구형 반파예요. 왜냐하면 A0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형 반파의 무슨 값 구하면 돼요? 평균값. 구형 반파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10이잖아요. 그 2분의 최대값 하면 되나요? 그렇죠. 2분의 최대값 하면 되잖아요. 구형 반파니까 2분의 최대값. 어려운 거 없어요. 푸리에 급수 전개할 때 A0 하면 A0는 평균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이 파형을 가지고 적분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평균값 구하시면 돼요. 자, 이 같은 것도 사인이죠. 사인 3이죠. 사인 5죠. 그러니까 정현의 반파다. 그럼 얘는 여현이죠. Y축이니까. 얘도 여현이죠. 얘는 대칭이 아니죠. 정현 대칭의 반파 대칭은 2번밖에 없죠. 파형을 찾아내면 돼요. 자, 시료값 구하래요.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시료값은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2분의 최대값. 루트 2분의 최대값. 시료값이니까 제곱.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제곱근이죠. 이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답 아니죠? 이건 루트 빠졌으니까 답 아니죠? 루트 빠지면 답 아니잖아요. 이거는 답이 돼요? 전체 제곱을 하잖아요. 전체 제곱. 이거 전체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게 안 되죠. 수학적으로 같지 않잖아요. 얘는 가능하죠. 얘는 뭐예요? 50의 제곱, 70의 제곱을 이렇게 하면 얘가 무슨 값이 되죠? 얘는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뭘로 나눠주는 거야?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자, RC 직렬회로입니다. 2고조파래요. 이거고요. C죠. 기본파는 얼마죠? 8 마이너스 j2의 12예요. 그러면 2고조파는 어떻게 되죠? 8 마이너스 j2의 2분의 12예요. 자, 여기서도 출제위원이 여러분 편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얘는 얼마예요? 8 마이너스 j2의 6이에요. 즉 10이에요. 10. 요거는 그 크기가 얼마예요? 계산해보나 마나 10이죠. 출제위원은 바로 여러분 편이라니까요. 다른 데 안 가요. 맞죠? 그러니까 2고조파는 이거거든요. 이것도 딱 보니까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100. 루트 2로 나눠보세요. 100이잖아요. 그러니 100을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100이 되겠죠. 이게 10이잖아요. 10. 10A죠. 답을 그렇게 금방금방 찾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쉽습니까? I는 Z분의 V 모르진 않겠죠?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바로 가능하거든요.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파의 80%인 제3고조파하고 60%인 제5고조파가 있다. 외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파가 1이라면 기본파 시료값분의 전 고조파 시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형률은 기본파가 1이라면 1에 대해서 얼마예요? 0.8인 고조파가 있고 1에 대해서 0.6인 고조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왜곡이 됐느냐 라고 하면 요거 기본파 시료값분의 고조파의 시료값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정리해보면 0.8의 제곱에 0.6의 제곱이 되죠. 여기가 제곱이 돼요. 이렇게 여기서 루트 씌워주면 되죠. 요거는 얼마 될까요? 1이 되죠. 외형률 1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식을 외워서. 근데 그 앞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죠. 근데 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외우면 문제 풀 때마다 공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고조파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러잖아요. 0.4의 제곱에 0.2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외율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얘는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0.2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나오네요. 이게 루트 5분의 1이죠. 5분의 루트 5. 이거는 루트 5분의 1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얘가 구해지는 거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1이 이제 생략된 거죠.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 고조파의 시료값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정리되겠죠? 다음 문제 보세요. 평균 전력 구하래요. 아, 이거는 영어네 또. 영어인데 또 어떻게 구해? 이게 아니에요. 전류는 기본파잖아요. 전압은 기본파하고 3고조파가 있지만 전력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전력을 구하면 제로라 그랬죠. 주파수가 다르면. 이렇게 전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시료값이잖아요. V, I. 위상차 얼마요? 코사인 0도죠. 그 VI예요. 그게 전력이야. 시료값이니까 이거 최대값이네요. 지금 시료값이 아니라. 그럼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으로 넣으려면 여기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되겠죠. 2분의 VI가 되겠네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다음 짝들 중에 전력이 가장 작은 거 찾으래요. 주파수 다른 거 찾으면 돼요. 오메가 t 같죠? 이건 계산 가능하고요. 복소 전력. 주파수 다르죠? 주파수 같죠? 답은 3번이에요. 주파수 다르면 전력이 0. 얘는 계산해보나 마나 0이에요. 전력은 주파수가 같을 때만 존재한다. 자, 전력 구하래요. 평균 전력. 쉬워요. 따로따로 구해도 되죠, 이렇게. 근데 5의 제곱. 요는 10이죠. 얘는 얼마예요? 5죠. 루트 2로 나눈 거예요. 루트 2로 나누면 10이 되고 루트 2로 나누면 5가 돼요. 그러니까 시료값을 구한 거죠. 이게 시료값이죠. 제곱에 얼마? 저항 얼마죠? 10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1500이에요. 되죠? 간단한 거야.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는 예제로 풀어드린 문제예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예제로 풀어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기억납니까? 전류 구하면 돼요. 전류. 기본파 임피던스 8 플러스 J의 6. 그러면 기본파 200이죠. 전류 I1 8 플러스 J의 6분의 200. 요거는 얼마? 20A죠. 다음에 요거는 3고조파잖아요. 요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요거 3고조파는 어떻게 될까요? Z3는 8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고조파 전류는 8 플러스 J의 18분의 100이죠. 계산하면 얘는 5.08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력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전력. I자승 R이잖아요. I자승 R. 그러니까 I값 20의 제곱 5.08의 제곱 전체적으로 루트 씌워주고 자승에 얼마죠? R이 8. 이러면 3406 나오죠. 이해되시겠죠?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예제로.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뭔가? 역률, 피상유효, 파역률, 시료평균 맞나요? 다음 파고율, 최대 시료가 돼야 되겠죠. 외역률, 기본파 시료값분의 전고지파 시료값. 파고율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공식 찾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자, N차 고조파에 대한 공진주파수를 물어봐요. N차 고조파에 대한 공진주파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진조건 하면 어떻게 되죠? 공진조건 무효분 L하고 무효분 C가 같으면 되겠죠. 근데 고조파가 되면 주파수가 요거는 여기에 붙을 거고 여기는 여기에 붙겠죠. 이게 N차 고조파 공진조건이에요. 이항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N제곱에 오메가제곱 LC는 1이 되죠. 공진조건이에요. 여기서 여기 F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돼요? N제곱 LC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걸 루트 씌워주고 오메가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메가를 구하면 루트 씌워주는 거죠. 루트 씌워주면 N은 루트 바깥으로 벗겨날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가 되겠죠. 그게 공진주파수예요. 공진조건, 공진주파수 별로 어렵잖아요. 주파수가 N배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유도 리액턴스는 N배가 될 거고 용량 리액턴스는 N분의 1이 될 거고 뭐 이것을 알면 된다는 거죠. 정리되나요? 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상회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회전. 일반적으로 대칭 삼성회로에서 고조파는 이와 같은 n을 임의에 정수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조파가 3 곱하기 1 더하기 1 고조파는 얘는 뭐가 되죠? 3회니까 이 1로 하면은 얘는 4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4가 되면 우리는 우수 고조파니까 짝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6의 7차 고조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3회 곱하기 3을 넣으면 9, 10급 이거는 아니에요. 짝수가 나오니까 4를 집어넣으면 더하기 1을 하면 13차 고조파가 되죠. 그러니까 7차 고조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의의 정수를 넣는데 홀수, 즉 13579로 넣으면 짝수가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조파는 홀수만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송전솔로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전부 다 대칭파거든요. 정연파도 대칭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n이 짝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상회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배웠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삼상교류를 얘기할 때 단상 여기서 120도 위상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다시 120도 위상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합, 여기서 합, 여기서 합을 구할 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이때 여기서 벡터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세 개 벡터가 합쳐져서 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거 보셨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걸 갖다 회전자계라고 그러죠. 원형 회전자계 나오는 거 보셨죠? 벡터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애니메이션 봤잖아요. 그런데 요게 순서를 바꾸는 거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데 요거를 C로 만들고 여기를 A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회전 방향이 틀려져요. 반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상회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상회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조파들은 그 상회전이 있어요. 그런 상회전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때 봤던 애니메이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3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를 하나 기억하시는데요. 기본파, 3고조파, 5고조파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파와 같은 방향. 얘는 기본파와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얘는 동일이죠. 왜니까 1이니까 기본파와 같은 방향. 얘는 상회전 하지 않아요. 3고조파 7. 9고조파는 상회전 하지 않아요. 11. 다음 13고조파 얘는 뭐가 되죠? 15고조파 상회전 하지 않아요. 고조파 차수가 7, 13고조파는 7, 13고조파는 상회전이 기본파하고 동일해져요. 요걸 찾아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 17고조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5, 11, 17은 반대가 되고요. 3, 9, 15는 상회전 하지 않아요. 얘는 뭐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영상이니까 상회전 하지 않아요. 얘는 역상의 개념이고요. 얘는 정상의 개념이죠. 정상. 이해하시겠죠? 개념이 그거예요. 비동기, 차동기 하는데 어쨌든 그거 다 몰라도 좋으니까 요 표를 기억하세요. 같은 쪽, 반대쪽 없다. 얘는 그래서 뭐가 된다? 같은 쪽이다. 정리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비정연파 교류를 해석하는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근데 사실은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복잡하면 문제는 쉽거든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